자, 재밌는 짤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짤. 지금 대통령 기자실이 180도 달라졌다 이건데 브리핑을 7시 30분도 한다는 거예요. 저거 다 읽어봐봐요. 기자실이 180도 달라졌다. 기자실이 180도 달라졌다.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김경련 오마이뉴스 기자의 글입니다. 첫째, 브리핑이 늘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일주일에 한두 건이 전부였다. 지금은 오전, 오후 하루 2번은 기본이고 주요 행사가 있을 때마다 브리핑을 한다. 김수경 당시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거 윤석열 때죠. 서면 브리핑만 하고 한 달 동안 대면 브리핑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놀았어. 박근혜 때도. 둘째, 서면 브리핑이 줄고 풀 취재가 늘었다. 윤석열 정부는 한 장짜리 서면 브리핑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재명 정부는 기자들이 직접 현장에 따라 붙는 풀 취재가 늘었다. 셋째, 자료가 쏟아진다. 충청남도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은 풀 단위 보내온 주요 발언이 A4 용지로 25장이나 됐다. 야, 아침 7시 반부터 기자들 죽었네. 극한 직업이 되고 보통 있어. 기자들 저도 이제 제가 이쪽 근무를 했잖아요. 기자들이 보통 9시 넘어서 오거든요. 그럼 이제 7시 반에 브리핑하면 이 전에 와야 됩니다. 네, 근데 대변인실은 4시 5시부터 시작했잖아요. 우리는 4시부터 5시부터 시작했죠. 그 당시에. 나 4시에 일어났어 맨날. 김남국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국에는 그거보다 조금 늦게 일어날 겁니다. 쏟았다는 이야기. 남국에 커피 쏟았대요? 거 있잖아요. 대통령님 데려가셨으면 좀 잘 쓰고 보내주세요. 잘 쓰고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오는 거야. 장가도 못 가면 안 되는데. 88 포르테를 드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짤 한번 볼게요. 뭐냐면은 계양구에서 사고가 났잖아요. 돌아가신 노동자분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경향신문 기자의 질문이 너무 악의적이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이유진 기자입니다. 두 번째는 인천 계양구는 대통령의 지역구이기도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특별히 사고 관련 지시 내리고 이렇게 브리핑 하시는지 그렇게 해석해도 될지 여쭙습니다. 인천 계양구였기 때문에 이런 지시를 하시는 건 아니고요. 저건 누구지? 최근에 이제 비슷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SBC에서도 얼마 전에 그 공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고 이런 여러 가지 산업재해가 안타깝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한 특별한 지시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통령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걸 특별히 말한 거냐. 이게 사람이 돌아가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대통령께서 다시 지역구 그 의원 출마할 일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뭘 지역구를 왜 칭깁니까? 저의 말이 안 되는 질문인 게 그 전에 부산에서 있었던 불행한 사고에 대해서도 애도 표시를 대통령께서 다 하셨어요. 지금 저 홍보 소통 수석이 사실 일 적응 아직 잘 안 됐어요. 멘트가 맥락을 전체를 다 하고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다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어쨌든 간에 기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잖아요. 사람이 돌아가신 사건이니까. 그 지역구 무슨 상관이야? 근데 그게 옛날 당신 지역구에서 그거 언급한 거 아니야? 이게 질문이에요? 진짜. 너무 싸가지가 없네. 생각이 그렇게밖에 편협하게 생각이 안 돼요. 저렇게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이건 어떤 포인트로 보시면 되냐면 밥 먹자면 일 시키는 거 있잖아. 자세히 보시면 표정 봐. 지금 밥을 먹고 있잖아요. 근데 일을 시키는 게 말이 되냐고. 나 이거 싫어. 진짜 너무한다. 우리 밥 먹을 때 공장 얘기하지 말자고 하잖아. 밥 먹을 때 밥만 먹지. 밥 먹고 저 강훈식 실장 표정 나 너무 웃겨. 옆에 계신 분들도 글 쓰고 계시잖아 지금. 메모 적고 있어. 아니 사람이 밥 먹을 땐 밥만 먹어야지. 그게 이게 지금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저번에 근무할 때 김밥 먹었잖아. 김밥 먹으면서 회의를 했는데 와 진짜 내가 봤을 때 우리 대통령은요. 워컬릭 이런 걸 떠나서 일하는 게 재밌나 봐요.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워 지금. 아니 저렇게 밥을 먹으면서 좀 식사를 좀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재밌는데 잘하니까 또 더 하시는 거야 지금 보니까. 근데 반찬도 몇 개 없어요. 심지어 봐봐. 국이랑 이 나무 이건 뭐예요? 그 나무? 나무 속에 수저받침 이쑤시개 아마 이런 거 들어있을걸요? 이쑤시개 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 근데 대통령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식사는 맛있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밥 먹다가 카톡해도 욕 먹어요. 저기서 지금 일을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 걱정돼서 그래. 그러니까 난 저기서 강훈식 실장은 적지도 않고 그냥 포기했어. 아유 또 시작하시네 약간 표정이야. 근데 우리는 행복하다. 우리 왜 이렇게 웃겨? 왜 이렇게 좋아? 자 그리고 엑세스타 문석 개배님 SNS입니다.
문소연 갑자기 국가기관들이 일들을 하기 시작해서 세관에서 잡은 것도 놔주던 콜롬비아 같던 나라에서 이게 있어요. 국정원, 신종 마약 국내 일반입 시도, 국제조직 총책, 말레이시아에서 검거. 요거 지금 국가기관들이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대통령이 하는데 안 할 도리가 있나. 그렇죠. 국내에 들어온 애들도 풀어주더니 이제는 가서도 잡아오네요. 그러니까. 정상이 이렇게 신속할 걸 그동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의 거의 뭐 하청 기관이었던 감사원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주의 처분. 감사원이 우리 아이가 바뀌었어요. 최재희도 살아야지. 비주의자 새끼. 근데 이진숙은 진짜 심각하잖아요. 심각하죠, 빵진숙은. 저도 청와대 근무할 때 말단이었어도 이런 SNS도 하나 조심해서 안 했어요. 안 해. 근데 유튜브까지 나와가지고 뭐 극우적 발언을 막 하질 않나, 사적으로 자신의 그 국무회의 내용을 이용하지 않나 혼나야 되죠. 진짜 이진숙은 저는 반드시 처벌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진짜 세상 개망나니. 저쯤 되면 사표 내야 되거든요. 자기가 내야 되는데. 절대 그것도 안 하잖아. 임기를 오히려 보장해달라고 하고. 지방선거 때까지 이제 쉽게 표현하면 보수 유전사가 돼서 나는 대구시장 하고 싶어요. 이거 오잖아요. 감옥 가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 해수부가 부산으로 간다는 말에 해수부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인데요. 부산 이전이 삶 전체를 흔들고 있다. 직원 86%가 반대한다. 부산이 뭐 사람 살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한번 봐봐요. 세종은 바다도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해수부가 있어요. 나는 인천이든 뭐 목포든 군산이든 부산이든 어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 그게 접근성이 좋고 해수부 유관 기관들이 부산에 제일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국으로 왜 그 막 돌아다니는 직업들 있죠. 공무원 중에 군인. 네.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실제로 한전 같은 경우에 우리 고향 나주에 엄청나게 내려봤잖아요. 이분들 주말 되면 KTX 타고 다 서울 올라가는 사람들이긴 합니다만 이게 지금 해수부 직원들이 우리의 삶이 부산 이전이 삶 전체가 흔들린다고 말할 정도예요? 아니 부산 제2의 도시 아닙니까? 부산 그리고? 저는 저 기사를 썼던 매체에서 청와대 졸속 이전할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대통령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저렇게 발목 잡기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요. 자, 그 다음은요.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했던 말인데 한번 보실래요? 이 대통령 개혁이라는 건 동네방네 소문내는 게 아니다. 개혁이란 건 기득권에게서 힘을 빼앗거나 나눈다는 것. 그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지만 더 큰 힘을 가진 쪽이다. 우리가 너희를 언제 어떤 식으로 개혁해버릴 거다. 동네방네 소문을 내거나 꽹가리를 치며 겁을 주는 방식은 오히려 상대를 자극해 더욱 강하게 저항하게 하고 역습할 방법과 기회를 줄 뿐 결코 성공하기 어렵다. 그러니 개혁을 하려면 조용 있게 완전한 계획을 준비하되 실행할 땐 자신들이 개혁 당했는지도 모를 만큼 신속히 끝내야 된다. 그거 대표적인 게 최근에 6억 대출 제한한 거예요. 맞네요. 즉시 시행. 개혁 당했는지도 모를 만큼 시장에서 신속히. 깜짝 놀랐죠. 이 다음 건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가 그 재난 기본소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유일하게 부천시장이 거부했다가 그래 니들 가져가지 마 했던 거기에 대한 당시 장덕천 부천시장의 말입니다. 재난기본소득에 관하여 제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관해 올린 글로 인해 많은 혼란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에도 바쁜 상황에 바람직하지 않은 논쟁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제 의견을 올리면서 파장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저 장덕천 씨는 이낙연의 변호사를 하다가 지금 유명한 똥파리 중에 하나죠. 네. 아니, 뭐 정치인이라고 똥파리 아니란 법이 있어요. 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정책들 대부분이요. 당대표일 때 가장 사이다였고 저 쇼츠가요. 지금 조회수가 1,400만 돌파 쇼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경로하는 장면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무슨 뭐 이런 데 지원하는데 100억 불? 그거는 없어지는 돈이지만 대한민국 골목 상권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세금으로 되돌아오고 경제 규모 커지고 국민들 소득 늘어나고 동네 골목 상권 활성화되고 영세 자영업자들 매출 늘어나고 아니 밀린 이자도 좀 갚고 폐업도 좀 미루고 확 싫지도 않은 유전에 5천억씩 1조 원씩 퍼볼 돈은 있으면서 아프리카에 100억 불씩 원조할 돈은 있으면서 이 동네 골목에 이게 폐업하고 이자 못 내서 카드론 빌리러 다니고 사채업자한테 매달리고 그러다
그러다가 가족들 껴안고 죽고 이러는 거 안 보입니까? 부자들 세금은 왜 깎아줍니까? 몇 천억씩 영업이익 생기는데 법인세 깎아주면 나라 경제 삽니까? 전 세계 가장 많은 비율로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왜 멀쩡한 휴전선에 벌집은 건드립니까? 그런 거 건드려서 군사적 긴장 격화되고 군사 충돌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투자 줄어들고 경제 나빠지고 주식시장 주가 떨어지고 민생 나빠지고 일자리 사라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있는 긴장도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판에 왜 없는 긴장을 만들어서 자극을 합니까? 정치는 왜 하며 권력은 왜 갖습니까? 놀고 즐기자고 국민들한테 이런저런 약속하고 권력 위임받습니까? 불필요한 생때나 쓰고 권력 주었더니 오복이나 하고 나라를 무슨 개인 사유물로 이기는 것입니까? 야, 래퍼다 래퍼. MC 제명. 래퍼야 래퍼. 최고야. 근데 지금 저 당대표 때 했던 말 지금 그대로 하고 실천하시잖아요. 와, 보지도 그냥 주주주주주주. 그때 그거들이 좀 봐야 돼. 이재명 당대표가 했던 풀 영상을 우리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 장면인데 짧게 압축해서 보여주니까 MC 래퍼 제명. 야, 래퍼 제명 힙하다 힙해. 근데 저기서 아까 아프리카 100억 불 얘기 나왔는데요. 100억 불 하면 우리 감 없잖아요. 얼마나 많은 돈인지 아십니까? 135조입니다. 135조. 100억 그걸 갖다 줬다는 거예요. 이 아프리카에다가. 미쳤다, 미친 거죠. 근데 이번에 민생 지원 소비 쿠폰 해봤자 10조 3억 뭐 이 정도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퍼준의 만에 아직도 욕하고 필요 없다는 인간들도 있으니 저거 보여주고 싶어요. 맞죠. 자, 송미령 장관이 지금 뭐 하고 있냐 보여줘요. 배추밭에 갔어. 갑자기 열심히 하시네. 여름 배추 안정 생산, 공급 총력, 평창 출하 상황 점검. 그러니까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 진짜 요리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살인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진짜 저는 저 송미령 장관이 너무 재밌었던 게 김민석 총리가 어디 현장 갔었는데 왔잖아요. 버선발로 나오더라고요. 그 장면이 너무 사실 난 송미령이라면 나는 사임했을 것 같긴 한데 어쨌건 송미령이 윤석열이 시켰을 때하고는 완전 180도 다른. 사실 저거 형벌에 가깝거든요. 내 삶의 전체를 반대로 바꾸는 거. 근데 진짜 열심히 하긴 해.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다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도 일하고 싶었을지 몰라요, 사실. 그렇죠? 이상한 정권에 맞아요. 부름을 받고 그게 문제였던 것 같긴 한데 반대하는 목소리도 아직까지 크더라고요. 예. 자, 김주환님. 100억 불은 135조가 죄송합니다. 아니라 13.5조입니다. 나 잠깐 착각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 간이 부었구나. 나는 좀 간이 작아서 금액을 줄인단 말이야. 아니, 나도 말해놓고 13조인데라고 했는데 그냥 지나갔어. 자, 5분간 발언 금지. 이 팩트가 틀리면 5분간 발언 금지하죠. 나부터 이렇게 할 테니까. 나도 금융권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끔 틀릴 수도 있지 왜. 아니 그런 거요. 그런 거요. 자, 송미령. 참. 야, 근데 지금요 여름 배추는요 내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좀 PPL 하나 하면 여름 배추는 기본적으로는 맛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다 맞지는 않는데 네. 상추, 배추 같은 추자 들어가는 대부분의 것들은 약간 시원한데 잘 자라고 그래야 단맛이 나고 고추는 반대예요. 고추는 더워야 잘 자랍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원래 배추가 맛있는 건 가을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일반 평지에서 경작하는 거 말고 대관령 같은데 거긴 시원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배추가 제일 맛있긴 해요. 근데 지금 그 배추가 배추 공급이 안 되면 배추값이 그렇죠. 막 올라가면서 어떤 경우는 윤석열 때 배추 막 들여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장관이 막 이제 평창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이제 배추 산지. 이거 출하 언제 합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일주일에 한다 이런 거를 이제. 참고 생활 물가 때문에 그런 그렇지. 거죠. 네. 참고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배추전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배추전? 배추전. 배추로 이렇게 전 굽는 거. 경상도식이거든요. 저희 집에서 자주 해 먹는 건데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 배추는 배추김치는 저 박준면 김치 새날마켓 가면 있어요. 자, 다음 최강욱 의원이 하고 싶은 거 좀 다시 한번 보면 그 본인은 서울구치소장 해가지고 윤석열 만나면 고못으로 때리고 싶어요. 나와라 이 깡패 새끼야. 어울리신다. 근데 잘하실 것 같아요. 내일 뭐 지켜보자고요. 네, 그러니까요. 의원 가야 방도 되나? 비워놨고 폭죽 터뜨리고. 자, 이제 큰 뉴스이긴 한데 임성근 부인이 김건희 측근과 연락했다는 정황이 있대. 그러니까 임성근이 이거잖아. 나는 저 김건희를 만나본 적도 없다. 내 부인이 만났다는 그렇지. 근데 임성근이 제일 황당했던 게 자기 비밀번호 까먹었다고 한 거예요.
비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는 들어가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임성근 부인이 이렇게 김건희 측근과 했으면 임성근 부인을 김건희가 몰랐을까요? 저는 당연히 알았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최소한 명품백 파우치 정도는 들어가지 않았나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었던 김계환이 불러서 어저께 밤늦게 나오더만요. 이런 것도 있고 이종호가 나는 삼부토건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는데 삼부토건 관련 일을 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저런 거짓말들을 저렇게 저거 사실이 있잖아요. 저거 최해병 그 사망 사건 논란 때 나왔던 이야기예요. 네. 임성근 부인이 김건희 측근하고 연락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지금 다시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요. 자, 다음 포획. 자, 그만 들어가자. 이것도 성대모사 같은데. 이것도. 제가 그 일제 강점기 때 시골에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돼지 잡을 때는 저런 소리가 납니다. 그게 돼지 멱다는 소리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본 적 없잖아. 아니 저는 윤 씨 목소리를 들렸었거든. 저 왕자 목걸이 뒤에는 김건희 전화번호가 써 있는 거 아닙니까? 길 잃으면. 네. 자, AI 변호사 김경호 변호사 SNS입니다. 네, 조은석 특검에게 사과한다. 김용현 재구속의 미온적인 태도로 분노했었다. 이후 보인 준비기간 전 용기 있는 행보와 이번 윤석열 재구속 청구의 그 시끄럽고 위법한 검찰 선배 변호인 여기용 제갈량의 선택은 탑이다. 김경호 변호사님 인정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분이 좀 세게 나가시는 편이잖아요. 예. 근데 조은석 특검한테 사과한다고. 근데 엄청 막 화 잘 내시잖아. 소리 지르시고. 애국심인 것 같아요. 분노하시고. 그러니까 조은석도 이제 검찰 윤석열이 총장 되니까 그만두고 나중에 민주당 추천으로 감사위원 갔었잖아요. 네. 그때 내가 느꼈던 거는 조은석은 그때부터 이미 반윤의 길을 걸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윤석열을 절로 보는 사람. 이 새끼 그냥 술꾼이지 뭐 저게 특수부 검사야 할 정도로 아래로 봤던 사람. 칼 갈고 있었던 그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이용했다. 자, 지금 아까 그 JTBC 어제 단독이었었죠. 북한 추락한 무인기 한 대 더 있었다. 대통령 안보실 지시였다. 김태효 또 등장해야겠네요. 김태효 가는 소리죠 지금. 가는 소리. 김태효 곡소리 나는 거고. 어제 우리가 멘트로만 말씀드렸던 거죠. 윤석열 한국군도 못 가진 군사장비 우크라이나에 내줬다. 못 돌려받을 듯. 저 진짜 매국노입니다. 진짜 매국노. 국군한테 우선 보급해야 될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고 전력 갉아먹으면서 퍼줬다. 근데 이게 왜 저렇게 했겠냐 생각을 해보면 우크라이나에 잘 보여가지고 재건 때 삼부토건이든 뭐든 자기들 이익을 차지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었어요? 매국노지 매국노. 매국노예요. 완전 매국노. 쓰레기. 네. 쓰레기. 심지어 우리가 그 전력 중에 굉장히 부족한 장비들인데 그것까지 다 퍼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부족했어요. 저는 젤렌스키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젤렌스키도 비슷한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둘이 얼마 이렇게 오고 간 이야기가 있지 않겠느냐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구나. 네. 그리고 나는 달라고 안 했는데 윤석열이 알아서 줬다. 알아서 줬어? 상납했어? 본인도 어딘가 빼돌린 돈들이 많은 걸로 의혹을 사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뭐 굉장히 동맹국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동맹국 아니고요. 과거에 러시아였어요. 소련이었어요. 우리나라 침탈했던. 뭐 대단한 걸 한다고 그래. 자, 그다음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죄수의 딜레마. 노상원도 살아야 되거든. 다시 구속됐기 때문에. 김용현이 지시해서 난 한 거지. 난 책임 없어요. 저런 자가 누굴 죽이고 뭐 어디서 어떻게 죽이고. 야 비겁하다. 쫄보죠 쫄보. 지금 이제 이런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다 똑같은 위치에 놓을 거예요. 김용현은 윤석열이가 시켰다. 윤석열이는 김건희가 시켰어 할지도 몰라. 탈출은 지능순. 미치겠다. 그게 윤석열 구속 이후에 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러게 되겠죠. 네. 몰빵. 자 댓글창에 구자형님 사실 멧돼지는 맛이 없어요. 실제로 오래된 멧돼지는 누린내 나서 못 먹습니다. 얼마 전에 노원구에서 멧돼지 2마리인가 1마리 사살됐죠. 네. 서대문구. 서대문구인가? 아니 저기죠. 서대문구인데 서대문구였죠. 서쪽으로 닮아갔잖아. 자 다음만 보겠습니다. 국힘에서 나온 내연 친윤 최악의 간신들로 기록될 것. JTBC는 진짜 썸네일 맛집이고 현수막 맛집은 진보다요. 근데 JTBC 얼마 전 썸네일이 제가 완전 인상적이었는데요. 윤석열 마지막 소풍. 그래서 남은 건 무기징역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렇지. 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한 말이에요. 저게 친윤은 최악의 간신들로 기록될 거다. 사실 권성동이, 권영세, 김용현이
이런 간신들이 윤석열을 더 망친 측면이 있죠. 김용현이가요. 계속해서 충동질을 하는 거지. 윤석열 머릿속에 나온 내란 계엄은 김건희 아이디어였을 가능성이 높아. 윤상현 왜 빼세요?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했는데. 가만히 있어.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김용현 같은 자들이 대통령이 계엄만 안 됩니다. 했어야 되는데 딱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사모님 아이디어 기가 막히신데 지금 내란하시죠. 이렇게 돼버리니까 망하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죠. 권성동이나 권영세가 윤석열이한테 내란 잘못하셨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간신들인 거죠. 공범이죠 사실상. 그러다가 쉽게 표현하면 역모를 꾸미다가 들통 나가지고 지금 사실은 참수형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쌍권이네. 쌍권하고 나경원이 있는데 우리가 왜 혁신을 해? 감방 가고 탄핵 때도 정권을 잡는 불사조 정당인데. 그러니까 지금 저 권영세가 그럼 하면서 지금 옆에 나경원이는 선풍기 켜고 김밥 먹고 있는데 너무 리얼하지 않아? 권성동이가 저 완전 개짝벌해가지고 정말 추접스럽게 나온 소리 나잖아. 나 기억해버렸어. 그거 놀랐어. 깜짝 놀랐어. 의총장에서였나? 왜 재밌는 짤을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보시죠. 실제로 봅시다. 해보고 싶었나 봐. 그 정도를? 처럼 자기도 해보고 싶었던 아니 너무 더러워서 진짜 내가 정말 너무 더러워서 정말 어때 신고하고 싶었어. 본 적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봤을 거예요 많이. 아니 대부분 봤을 거예요. 너무 더러웠어요 진짜. 진짜 나 눈을 씻고 싶었어 너무 보는데. 봐봐요 위에 지금 있잖아. 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제대로 우리가 왜 혁신을 해?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탄핵 때도 가죽신으로 좀 맞자. 불사조 정당인데. 아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들이 윤석열로 정권 교체하고 났을 때 국민 무서운 게 사라진 거예요. 박근혜가 탄핵돼서 문재인 정부 들어섰는데 5년 만에 다시 정권 교체하니까 무서운 게 없어진 거예요. 권영세 무릎 위에는 계란판인가요? 네 계란판. 네. 깨알 같네요. 네. 자 다음 언론 헤드라인 한번 보십시오. 25만 원 딴지 수십억 자산가 박수영 요플레 뚜껑도 그냥 버릴 듯. 수십억의 자산이 있으니까 25만 원은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 예, 그렇죠. 공교롭게 저희 친정 언니가 부산 남구 박수영 지역구에 살아요. 우리 언니가 나 25만 원 필요하고 박수영이 필요 없어 진짜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쪽 주민들이 전부 다 가서 박수영이 필요 없다 우리는 하고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요플레 뚜껑도 그냥 버릴 듯. 저 말이 뭐냐면 지금 요플레 뚜껑은 얘도 이건희도 이렇게 빨아먹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거기 많이 묻어 있으니까. 많이 묻어 있으니까 그 얘기인데 그것도 그냥 버린다는 얘기죠. 네. 자, 희화한 겁니다. 25만 원 필요 없다던 박수영 계좌번호 올리건 후원금 모금. 난 저게 너무 염치가 없다고. 추잡하다 추잡해 진짜. 아니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하고 싶어서 했던 짓거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자기 중심에 부산 시민은 없는 거잖아. 지가 뭔데 부산 시민이 돈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돈 준다고 해서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유. 자 다음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데 한국 만평으로 보겠습니다. 박수영 발언. 저게 지금 이제 마중물을 딱 서피코폰을 넣었는데 뽐뿌지를 못하게 묶어놓은 거야. 박수영이. 그러니까 부산 시민은 지금 물이 안 나와서 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번 기회에 진짜 박수영 이름을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네요. 절대 찍으면 안 된다. 부산의 박수이밍. 박수영. 그러니까요. 네. 아 진짜 저런 애들이 국회의원이라는 게 참. 할 말 있고 안 할 말이 있죠. 추억의 짤입니다. 원희룡 도로변 버려진 대장동 문건 보따리 거기서 이재명 결제 서류 나왔다. 나는 이 사건은 아마 나 너무 황당해 이거. 저 너무 황당했어 저때 진짜. 고속도로 도로변에 대장동 문건이 버려져 있어서 내가 주워왔다. 이게 무슨 어떻게 주워 저런 거를 수준 가다가. 이하의 조작질.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디서 진짜 필요 없는 서류 뭉퉁 그리고 던져놓고 하는 거잖아요. 저런 정치를. 유치한 짓이 가능한 이유가 언론도 도와주죠. 검찰도 도와주죠. 권력기관들이 다 도와주니까 가능한 거예요. 네. 저렇게 우연히 왜 맨날 저기서만 일어나는지. 보면 예전에 윤석열 아빠 집도 김만배 씨 누나가 사줬잖아요. 알고 보니 몰랐어요. 가다 보니까 우연히 샀어요. 보니까 윤석열 집이던데. 그런 우연이 맨날 여기는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네. 자 그리고 원희룡 마누라 같은 경우도 그 정신과 의사가 그렇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 대선 후보를 엄청 조롱했었잖아요. 조만간 여러분은 원희룡이 특검에 출석하는 장면을 보게 되실 겁니다. 네, 출국 금지 됐습니다. 희한한 놈이 진짜. 요새 안 보이더라고요. 나경원 한번 볼게요. 요거는 여러분들 어제 보셨죠? 단식 삭발만 농성이냐?
잠 못 자고 아침부터 앉아 있었다. 대단한 일 하셨다. 웃겨, 대단한 정말. 일 하셨네요. 그냥 웰빙 공주님이야. 언니. 공주님. 근데 웰빙 언니인데요. 동작구에 가면은 나봉이 봉사단이라고 있어요. 네.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 다음 거. 지금 이제 장마철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하수구 이제 청소한답시고 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그 깊잖아. 짧은 근데 집게. 저 집게는 되게 짧아. 쉬는 날 한게 장난해? 아직 고기 굽는 거 집게 아니야 저거? 고기 굽을 때 쓰는 거? 아, 있잖아. 나 잠 못 자고 아침부터 앉아 있었다고. 단식 삭발만 농성이야? 지금 앉아 있었어. 운동하는 나 거 봐. 누워 있지 않았어. 앉아 있었어. 아니 저 청소하러 가는데 운동화도 하얀색 새 거 신고 나가고 맞아. 새 거 신고 제가 하얀 바지에. 흰색 티셔츠. 저게 어. 정말 연출을 위한 장면이라고 하는 게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지역의 화재 현장에 청소해주러 갔어요. 그때 아래 위로 다 검정을 입고 갔어요. 일부러. 죄를 묻으면 그 그러니까. 죄가 다 잘 씻기지도 않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버려도 될 정도의 옷을 입고 가는 게 사실 그게 기본 상식 아닙니까? 저 하수구 가가지고 저 하얀 운동화에 진짜. 하얀 바지에 그리고 봐봐 저기 앉았을 때 그 무릎이 제대로 땅에 닿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묻을까봐. 저 바구니 뭐예요? 묻을까봐. 바구니는 꽃바구니예요? 바구니 뭐야? 휴지인가 저거? 하수구에서 건져야죠. 뭘 건져야 돼? 어떻게 들어가야겠는데 하수구 안에 들어가야겠네. 아, 나경원이는 그냥 이런 거라고 보시면 난 이뻐야 돼. 무조건. 나이 이 양반 60이 넘었잖아. 네. 근데 낙곰수 때 1억 피부과 논란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나경원을 가까이서 본 적이 있는데 주름이 자글자글한데. 전 가까이 자주 봤어요. 근데 그런데 가끔씩 보면 또 리셋돼서 나타나. 지금도 보면 국회 그 롯데현대홀에서 갈 때 왜 그 깔끔하게 차려입고 선풍기 앞에서 웰빙 풀메이크업. 김밥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실제로 보면 야 지금 단식만 농성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아침부터 앉아 있었다. 이 말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좀 많이 다르구나. 그 본인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거야 저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고시 이후로 저렇게 오래 앉아 있은 거 처음이라고. 차라리 드럼통을 들어가요 그냥. 자 그리고 지혜다, 나경원 진짜. 여한이 지금 이재명 정부 저격하고 있는데 저는 날아갈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동작구에 계시는 어떤 분이 가슴이 설레시겠네요. 거기도 설레시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요. 자 그다음 한번 볼게요. 국민의힘 상황인데요. 지금 네가 가라 하와이 안철수한테 쌍권이 하는 말이에요. 들었지 하면서 지금 전달해 주는 게 지금 송원석인 거고 지금 배에서 지금 배에 물이 지금 솟구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가라 하와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낚시하고 있어. 싸워라 싸워. 이게 지금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지금 아직도 친윤 정당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한겨레 그림판이에요. 나 안 해. 왜 뭐? 내가 김문수인데 지금. 메스에 올라가 있잖아. 아니 근데 수술대에 올라와 있는 게 소주잔, 포크, 병따개. 왜? 뭐래? 야 이거 너무 희대짜리다 이것도. 내가 김문수인데. 내가 김문수. 제가 어제 순대를 먹었는데. 정말 한 장에 다 들어있네요. 아유. 자, 다음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메스 들겠다 안철수. 혁신위원장 임명장. 근데 뒤에서 보니까 신윤이 목을 치려고 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일회용 주제. 저거 보고 안철수가 메스 아니고 칼 들겠다 했구나. 당대표가 되어야 될 텐데 그것도. 메스가 칼인데 근데 웃기잖아. 자 그리고요 다음은 몇 시간 전에 커뮤니티에 올라온 건데 이게 많은 추천을 받았더라고요. 한번 읽어봐요. 제목부터. 정청래 박찬대 이번 선택은 정말 힘든 듯 2살 때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좋아 수준이네요. 캐릭터도 많이 겹치고요. 주야 2교대 당대표제나 추나추동으로 나눠서 하던가요. 좋다. 이번에 부부가 반씩 나눠 찍는 걸로 했는데 남은 시간 말 실수 안 하는 사람이 될 듯합니다. 예. 일단 이 이야기부터 먼저 하면 뭐 새날은 뭐 자료 제듯한 중립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새날이 뭐 정청래 인터뷰만 하는 것 같고 어디선 또 박찬대 의원님 지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서 그래요. 네. 사실 당원이 최고다 방송은 역사적 방송이에요. 당원 주권을 그 과정에 다 담겨 있어. 하다못해 국회의장 경선이나 원내대표 경선에도 당원들 포함된 것은 그 방송의 아젠다였었거든요. 그리고 대의원제 없애고 권리당원들이 대부분 뽑는 거 바꾸는 것도 다 그 방송에 들어있는 아젠다고 박찬대 의원도 그 방송에 오랜 시간 고정 패널이었습니다.
근데 정청래 의원 방송을 하면 중립지켜라 그러셔요. 그 오죽하면은 새날 텔레그램 정보방에는 일방적으로 한 사람 정보를 올리지를 않아요. 정청래 올리면 박찬대 것도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로젠단 중립은 불가능하지.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제는 우리는 썸네일을 야마를 뽑아야 돼. 쉽게 표현해. 핵심 코어를 뽑아야 된다고. 근데 그 방송 내용이 여론조사를 7개를 했는데 전체로만 보면은 박빙일 수 있는데 전체 국민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그러니까 실제로 전당대회 때 여론조사나 다 권리당원 투표에 표가 행사가 가능한 사람들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좀 월등하게 높은 편이에요. 그걸로 이제 썸네일을 달아. 그러면 새날을 비판할 때는 박찬대 후보가 나왔던 방송에 썸네일을 보셔야 돼요. 극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제가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말씀드리는 건 당내 경선은 없었으면 좋겠다. 민주당 당대표는 영원히 이재명이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제가 갖고 있는 평생의 지론이나 철학 같은 거거든요. 난 둘 다 좋아. 둘 다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누군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네거티브가 끼어들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뭐냐면 대통령을 고립시키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게 있잖아. 소위 말하면 대통령의 생각을 참칭하고 그래가지고 누군가를 막 당내에서 치고받고 싸우면 그러면 결국에는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개혁을 뒷받침하기 힘들어집니다. 당내 분열 때문에. 그런 과정에 이 의제를 제가 재밌는 짤 마지막 부분에 갖고 온 이유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뭐 대형 유튜버들이 민주당 경선 때 정봉주 지지했다고. 니들이 그래서 나쁜 놈 소리를 듣는 거야.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일제히 정봉주 출연 금지시키면서 동의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될지 누가 압니까? 근데 그 과정을 싹 생략하고 정봉주 지지했던 놈들이 또 누구를 지지하려고 한다.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그런 걸로 자기가 뭔가 어떤 정치 자영업하는 자들과 그리고 실제로 저 윤사모 이런 데서 개입해가지고 네거티브 하는 사람들의 합작품에 가까운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을 고립시키는 상황이에요. 두 쪽의 목적은 좀 다르겠죠. 그런데 이게 있어. 사람들이 이게 웃긴 거야. 박찬대 나오는 방송에 난 박찬대 지지합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정청래 나오는 방송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정청래 지지합니다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죠. 근데 매기는 댓글들이 너무 많이 다는 거야. 아무리 자로젠단 중립을 해도 130번이 넘는 정규방송에 정청래 의원 중심으로 만들어진 방송에 박찬대도 한 1년 나왔다 그러면 최소한 새날이 어떤 사람을 어떻게 인터뷰를 했고 어떤 과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목 썸네일만 보고 방송 내용을 전혀 안 본 상태에서 댓글을 막 달아대는 거예요. 그게 이런 게 있어. 사실 근데 그런 세력은 한 줌이란 말이에요. 일반 국민들은 관심이 없어요. 맞아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려볼까? 정청래가 돼도 좋고 박찬대가 돼도 좋으니까 뻔한 경쟁에는 사람들이 관심 끊는 거예요. 윤석열 구속에 관심 있는 거야. 맞아. 제일 관심 있어. 김건희 구속. 한쪽에서만 뭐 몇백 명이 과열돼가지고 분위기만 이상하게 띄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돼 있는 거야. 그게 결국엔 이재명 정부한테 독이 된다니까? 그걸 애들이 몰라. 이런 애들이 몰라가지고 예를 들면 아니 세상이 다른 걸 떠나서 정청래 실드 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런 게 있단 말이야. 한 7년 전 8년 전에 했던 이야기 가져와서 정청래가 수박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박찬대 후보 진짜 굉장히 좋아해요. 사람이 진짜 괜찮은 그렇죠. 사람이에요. 네. 교회 오빠. 그런데 이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박찬대 의원은 사실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이제 뭐랄까 인지도도 생기고 일 잘하는 걸 보여준 사람이고 정청래 의원은 국회에서는 이재명 대표보다 선배잖아요. 그럼 어떤 과정에서는 그런 표현들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걸 보지 말고 7, 8년 전을 보지 말고 최고위원 할 때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지켰는지를 봐줘야지. 왜 그 한참 막 소위 말하는 수박들이 득세를 할 때 맞아요. 이재명 대표가 저 당대표를 그만두면 그 짤 나왔잖아. 당대표를 그만두면 체포 동의안에
반대의 표를 눌러주겠다. 요구할 때 정청래 의원하고 김병기 의원 찾아가가지고 이 사람들 제명하라고 막 난리 났었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체제에서 이재명을 어떻게 지켰나 중심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막 10년, 20년 전 그런 느낌으로 가져와가지고 악마화시키는 게 말이 됩니까? 누가 되든 상관없이 당대표가 딱 되는 순간 이재명 대통령 중심으로 개혁할 수 있게끔 분위기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요. 정청래가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윤사모 쪽에서 정청래 막 그 옛날 발언들을 막 퍼뜨리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어쨌건 저는 그래서 두 후보를 둘 다 싫어합니다. 힘들어서? 저 한 말씀만 드리면 이거 댓글이나 이런 걸 저희가 많이 싸워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보호할 때부터 해온 구력으로 봤을 때 저희가 팟캐스트부터 했을 때 지금 보이는 게 어떠냐면 저희는 이제 댓글에 이력을 다 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 들어오는 댓글이 보통은 많게는 8년에서 12년 정도까지 전에 만들어진 구글 계정이에요. 8년에서 12년 전에 만들어진 구글 계정에 처음 들어오는 댓글로 특정 후보를 네거티브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정말 순수한 지지자들도 들어와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채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 네거티브를 모두 다 차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 순수한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불이익이 되겠죠.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왔을 때 그 사람한테 지지하는 댓글을 달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차단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청래 의원님 법사위 때 그렇게 고생했는데 왜 공격을 받지? 하나랑 이게 지금 최민희 의원이 과방위 때 굉장히 지금 고생을 했는데 같이 공격받는 이유가 같은 맥락에서 받고 있거든요. 이거는 당내 선거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께서 나서서 이거 아니다라고 가르마도 타주신 거예요. 이런 부분을 보면은 지금 네거티브 하는 게 누구한테 손해인지가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줘봐요. 난 정치인들의 문제라고 생각해. 이장군 지역위원장이 누구죠? 최태경. 그러니까 선거 전략들을 내가 잘못 짜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현재 정치는요. 지역위원장이나 정치인들이 당원들 따리기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최태경 위원장이 난 진짜 정말 멋있다고 생각하는 게 박찬대 후보나 정청래 후보의 영상을 보고 나는 누구 지지하게끔 선택해 주는 게 난 최고의 리더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요.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지역 당원인데 지역 당원으로서 그런 상황에 놓여갖고 나는 누구 지지해가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쪽 후보든 누군가가 지지하지 않았던 나는 예를 들어서 박찬대 지지했는데 정청래가 되거나 정청래를 지지했는데 박찬대가 되거나 할 때 정치인들 특히 현역 의원들은 가급적이면 저는 안 나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최태경 위원장처럼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현명한 리더의 거라고 생각하는데 서로 막 줄을 세우고 하는 것은 제가 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태입니다. 저도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지금 민주당은 지난 이재명 당대표 1기, 2기를 거치면서 당원 주권 정당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생각이 있으실 텐데 지난 총선 치를 때 당원들이 공천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의원들이든 지역위원장이든 다들 당원 중에 한 명의 그냥 한 사람이에요. 원 오브 댐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까지 막는 당원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자 어디에 줄을 서는 스타일, 줄을 선다라고 하는 예전에 그런 식의 정당 문화는 아니고 지금 둘 다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이런 상황이니까 그냥 각자의 의견들을 포출하면서 아주 포지티브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의견 표출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민주당이 지역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이 내가 이번에 정청래 의원을 지지해, 박찬대 의원을 지지해 한다고 해서 당원들이 따라오지도 않습니다. 맞아요. 지금 완전히 이 좋은 미디어들을 통해서 정보들을 다 받아들이고 있는 세상에서 저는 그것
시각도 뭐 줄서기로 보는 그 시각도 저는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있어. 특정 후보에 대한 악마화가 없으면 그 방식 나쁘지 않아요. 맞아. 근데 악마화를 그런 식으로 도구로 써먹어 버리니까 실제로 순수하게 누군가를 지지하는 사람이 욕먹는 상황이 그렇죠. 와버리는 그건 거예요. 나쁘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의 맥락은 전략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략의 문제. 실제로 일반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갖고 있는 광범위한 생각과 전략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꼬치를 지금 내가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후보는 이게 잘못됐다. 이 후보는 저게 잘못됐다. 뭐냐면 이런 게 있어. 실제로 당원들이 지금 박찬대 후보나 정청래 후보가 나가는 방송에 조회수가 거의 반토막 이상 났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관심이 사라진 거야. 이재명 대통령으로 하는 스피디한 행정과 특검의 유수가 있는데 맞아요. 누가 돼도 상관없는 당내 경선에 네거티브가 끼어드니까 에이 신경 쓰지 말자가 돼버리는 거야. 결국엔 전당대회 흥행을 못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악마화하는 게 뭐냐면 이재명 같은 정치 천재, 행정 천재 저렇게 유능한 사람을 악마화를 통해서 법인카드 쓴 사람, 대장동에서 수백억 받은 사람 이런 식으로 써먹었잖아요. 그래놓고 그 악마화는 한번 그 물이 들면 절대 안 빠지는 게 있어요. 최소한 이재명 악마화를 보신 분들은 몇 가지 발언 몇 개 가져와가지고 정말 더 큰 일을 한 사람을 악마로 만드는 작업은 우리 민주주의층에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요. 아까 그래서 말씀 제가 이 부분을 빼먹었는데 그 이제 리박스쿨에서 특정 후보를 뭐 네거티브를 해라 이런 공지가 돌아다니는 것도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8년에서 10년짜리 계정 이야기를 왜 했냐면 그 오래된 계정을 구입을 해서 네거티브 댓글을 다는 조직이 세력이 있는 거예요. 미쳤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오래된 계정을 구입해서 네거티브로 들어와서 세게 미는 세력이 있다. 왜냐하면 저는 댓글을 완전히 항상 스크리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려들지 마시고 맞아요. 저희는 확실하게 정리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럴 수도 있어. 새날은 당내 경선 인터뷰 일체 안 하는 방송이 될 수도 있어. 안 돼요. 이게 재밌어야 된다.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해주세요. 아 그러니까 속마음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정보를 다 취득하는데 나쁜 사람들인 게 뭐냐면 그렇게 중립을 외쳐도 야야 너는 정성래 지지자잖아. 에이,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러세요. 아니 본인들 그거 생각이. 뭐냐면은 그게 답답한 거는 이런 게 있어. 방송을 내 중심이 민주당이겠어요? 방송이 우선일 거 아니에요. 정규 방송이 있어요. 난 계속해서 정청래 의원 방송 나갈 때마다 박찬대 의원한테 인터뷰 하시라고 내가 계속해서 지금 오퍼를 보내요. 그런데 박찬대 의원이 새날 방송 스케줄에 맞출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정이 워낙 많아요. 그러니까 속마음은 뭐냐면 난 박찬대를 너무 좋아한다니까요. 박찬대 의원한테 막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정청래 의원 인터뷰 할 때마다 박찬대 의원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해 금지 뭐 이런 소통까지 합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는 나중에 우리 같은 이제 방송들이 야 당내 경선 우리 그냥 아예 안 하고 싶지 않니? 이런 생각 만들어 놓으면 저쪽 전략에 성공한 거지. 맞아요. 그 사람들 전략에 성공한 거지. 그 좌절하지 않겠다. 그래서 누가 당대표가 되든 간에 박수 쳐주고 축하해주고 이재명 정부랑 일 잘해봐. 그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아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 진짜로 가스라이팅 당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럴 때는요. 누구는 안 되라고 말하지 말고 누구가 당대표 했으면 좋겠다만 말하세요. 맞아요. 본인이 좋아하시는 분 지지하시면 되잖아요. 굳이 남을 이렇게 누르면서까지 하는 건 저들의 방식이잖아요. 윤석열 그 내란숙의 일당들의 방식이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내란숙의 일당의 그 국민의힘은 당대표 선거할 때 자기들끼리 팩트로 조지잖아요. 서로. 나경원 후보님 그때 저한테 청탁하셨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좋은 분한테 지지.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좋은 지지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국민의힘이 엉망이 된 거는 그 지지자들이 엉망이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당내 선거에 많은 분들이 축제처럼 만들어 주셔야 되고 관심을 끊으셔도 안 되고 저는 파지티브하게 그러니까 다 긍정적이고 좋은
그런 뭐 댓글 내지는 의견들 표출하셔서 내가 더 좋아하는 후보 홍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맞습니다. 자, 최지성님, 네거티브 때문에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서로 독대는 짓 좀 하지 맙시다. 저는 푸나님 뽑을게요. 이번에 또 어디다 단일화 하시려고? 흑수저님, 진보 세력의 악마가 요즘 너무 심합니다. 제발 자제해 주세요. 우리 하나 돼야 이재명 정권을 성공시키며 정권 재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새날 저의 기준 모토이기도 해요. 기준이 뭐냐면 무엇이 이재명 대표나 대통령한테 도움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도움 안 되는 짓들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이재명 지지한다고 하면서 이재명 지지를 참칭해서 결국 이재명 정부에 독이 되는 짓은 하지 말자.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맞습니다. 여기까지. 아까 그 사진 한 번 더 보여줘봐요. 우리 저런 사진 보면 행복하잖아. 정청래 의원님이 더 잘생기게 나왔는데? 약간 박찬대 의원님 뚱뚱하게 나왔어. 새날 이래도 돼요? 바로 젠더탄 중립 아닌데? 아니 박찬대 되며 뭐 이런 거야? 박찬대 의원님 뚱뚱하게 나왔어. 뚱뚱해. 뚱뚱한가? 요새 얼굴 살 예상치 못한 일격. 오늘 요새 얼굴 살 많이 빠지셨던데.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그런 걸로 말도 안 되게 새날까지 악마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떻게 그게 가능해? 박찬대도 좋고 정청래도 좋지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가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박찬대를 찍는데 또는 정청래를 찍는데 상대방 후보한테 미안한 감정 드는 투표는 불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선택할 거냐면 지금 더 필요한 사람이 51%는 누구다고 찍겠죠. 그런 감정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건 나는 인성이라고 생각해요. 네. 사람의 인성. 대통령 좀 닮아가십시오,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윤석열이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 윤석열이한테 정치 보복 안 하는 게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해야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지. 네. 특검이 하겠지. 작심해서 하면 이야기 드린 거예요. 작심해서. 네. 말을 안 하면 핫바지로 하러 이상. 새날이 제일 그렇죠. 자로된 계세요. 자로된 듯한 자, 중재. 선플라워님. 저는 전청래 후보님이나 박찬대 후보님이든 당대표로 누가 되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도움되실 분들입니다. 남은 한 분은 또 다른 쓰임새가 있을 일꾼입니다 하셨습니다. 정답! 맞습니다.